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올렸던 사이트 만들기 강의에서 쓰였던 그래스호퍼 알고리즘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의 주 목적은 앞선 영상에 쓸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 보기, 그리고 그래스호퍼에 대한 간단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그 사이트 만들기 영상 4편, 특히 2, 3편을 보셔야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스호퍼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분들이 초반에 이 그래스호퍼의 개념, 뭐 컴포넌트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다 보면 막 집중도도 떨어지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은 어느 정도 그래스호퍼를 배워보다가 말았다 하는 분들, 이제 공부를 시작해보려 하는 분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5학년 졸업설계 당시 광역을 한 번에 모델링한 모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1000대1 수치 지형도 기준으로 해서 한 20개, 30개 이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이런 많은 범위에 지금 보면은 건물이 엄청 많은데 얘네들도 한 번에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컴퓨터만 받쳐준다면 정말 빠른 시간에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데 중요했던 청계천이나 이런 서울성곽 같은 중요한 부분들은 또 따로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모델링 수정을 좀 실제에 가깝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광역 모델이라서 따로 도로를 깎아내거나 뭐 그렇게 표시는 하지 않았고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보려고 만들었어요. 그 대신에 설계하는 사이트 주변은 이런 식으로 도로를 깎아주는 게 대지의 조건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모델 하나를 잘 만들어두면 이렇게 활용해서 대지 단면도나 이렇게 보이는 이런 다이어그램들도 빠르게 그려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먼저 하면 좋은 작업은 머릿속의 생각을 프로그램의 언어로 매칭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물론 필요한 알고리즘을 처음 짜나가기 시작할 때는 떠오르는 대로 이것저것 딱 넣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구조화 작업을 한번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다루는 알고리즘도 사실 전에 영상에서 썼던 당시에는 되는 대로 짜나갔던 그 모델을 다시 짜면서 알고리즘 자체를 좀 더 가볍게 그리고 더 최적화된 상태로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할 작업은 만들어진 이 지형 위에 건물을 올려주는데 지도상 각 위치에 맞게 그리고 지형의 높이에 맞게 또 각 건물 높이에 맞게 올리는 작업입니다. 이전 시리즈의 1, 2편을 참고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필요한 아이템은 이렇게 수치 지형도를 통해 제작한 지형 서피스 그리고 수치 지형도상의 건물 라인 국토지리정보원 NGI 맵으로 추출해낸 층수 정보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의 관계를 잘 짜주면 최종 모델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템들을 가지고 할 작업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건물 높이에 맞게 익스트루드를 한다. 이거는 건물별로 건물의 층수 숫자와 이 건물의 각 선을 매칭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층수 곱하기 한 층 높이를 건물의 높이로 보고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건물을 지형에 맞게 올려주면 되죠. 건물 선과 지형 간의 최소 거리만큼 Z축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라인으로 왔습니다. 저번에 썼던 거랑 같은 땅을 쓸 건데 지금 레이어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만 해뒀어요. 건물선, 지형, 그리고 건물에 맞는 층수. 지금 이게 보기 뭔가 이게 딱딱 안 떨어져서 좀 거슬리는 분들은 눌러서 텍스트 정렬을 맞춰주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 이렇게. 그러면 이 가운데 점으로 딱 들어오죠. 뭐 이거는 단순히 보기 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재료 아까 얘기했던 아이템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스호퍼를 켭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전에 썼던, 원래 이제 기존 시리즈에서 썼던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 알고리즘도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좀 더 설명하기 좋게, 그리고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이 과정 자체가 좀 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최적화된 상태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제작한 알고리즘은 어쨌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포스터 레퍼런스 통해서 층수를 불러오고, 그리고 건물들을 여기 넣어주고, 땅, 사이트 지형을 여기 넣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게 다 올라온 상태로 건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 아이템들을 먼저 다 가져오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먼저 커브들, 건물 선들, 이건 뭐 여기에 커브 쳐도 되고, 여기에서 커브 가져와도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지형은 뭐 서피스인데 그냥 지오메트리 쳐서 간단하게 불러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숫자들을 읽는 컴포넌트는 푸드포라이노에서 받을 수 있는 포스터 레퍼런스, 이제 여기 있네요. 리드 텍스트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일단은 이 새로운 뭔가를 테스트해 볼 때는 항상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이 모든 걸 테스트하는 것보다 작은 거부터 한 요 정도 범위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작업 시간이 빨라지겠죠. 얘를 아이솔레이트 시켜서 딱 요 정도만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자, 얘를 액티베이트 시키려면 이렇게 해서 이 부울리언 이거를 true로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냥 토글을 넣어주면 그냥 얘가 그냥 스위치가 되는 거여서, 이 false를 더블 클릭해서 true로 바꿔주면 이 숫자들을 읽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인트는 숫자의 기준점, 이 중앙점은 이 숫자 불러올 때 애초에 원래 건물하고 딱 중심이 맞는 상태로 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1, 2, 3, 이 텍스트들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 읽어서 이거를 이 안에 데이터로 불러와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커브들, 빌딩 레이어 선택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지형까지 넣어줍니다. 이제 넣은 이 지형은 필요 없으니까 하이드 시켜줄게요. 그리고 그래스호퍼 상에서도 하이드 시켜줍니다. 자, 이 커브 그리고 텍스트 불러왔습니다. 이제 얘는 건물, 얘는 대지, 이렇게 입력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줬어요. 자,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 그리고 이 건물들, 얘네들은 이 리스트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입력된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개수 자체도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122개, 얘는 123개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건물하고 얘를 그냥 바로 이렇게 같은 순서로 보고 넣게 되면은 이게 절대, 그러니까 이 15가 여기에 맞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얘네 볼까요? 이 포인트들, 그리고 이 건물의 중심을 같이 일치를 시켜주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의 중심을 잡는 방법은 에어리어. 그러니까 이 건물의 면적을 잡는 거. 그랬을 때 면적의 중심을 같이 잡아줍니다. 이 컴포넌트가. 그래서 얘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포인트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클로즈 포인트로 이 가까운 점끼리 제일 가까운 점으로 매칭을 시켜줄 거예요. 얘를 여기 넣어주고 여기 있는 포인트들 중에서 가까운 포인트를 골라주겠다.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는 보시면 여기 123개, 여기 123개 이렇게 맞춰지게 돼요. 이제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또 정렬을 이거에 맞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걸 할 때는 리스트 아이템을 써서 자, 이 텍스트들을 불러와서 이 순서로 맞춰주겠다. 자, 이 클로즈 포인트로 포인트를 서로 매치시켜주고 이 리스트의 순서를 통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의 순서를 맞춰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순서랑 여기에 나오는 순서가 맞아서 이 숫자들과 이 건물의 선이 결국에 일치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에 4m 곱하면은 결국에 이 건물의 높이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곱해줍니다. 멀티플라이. 뭐 이렇게 저는 지금 이거를 만들어둔 상태에서 하니까 바로바로 입력을 해서 가지고 오지만 뭐 이런 간단한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여기 math 요 위에 탭들을 잘 살펴보시면 필요한 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4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그래서 연결해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 1, 2, 3, 4층 뭐 이렇게 있던 게 12m, 8m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여기서 나온 높이만큼 익스트루드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건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 그 베이스 커브를 넣어주고 여기에 높이를 넣어줍니다. 여기 디렉션이라고 써 있는 거는 방향과 높이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숫자만 딱 12, 8 이렇게 써 있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닛 Z를 통해서 Z 값 벡터를 줘야 됩니다. X, Y, Z 중에서 Z 값 벡터를 넣어준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커브는 요 건물 라인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서 이 그래스호퍼에서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어떤 솔리드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항상 캡을 해주셔야 됩니다. 캡. 요거는 캡이 안 된 상태로 나와요. 캡까지 해서 만들면 이전의 것들은 일단은 안 보이게 숨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솔리드가 나옵니다. 이러면 일단은 건물 높이에 맞게 올려주는 작업은 완료가 된 거예요. 사실상.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4를 곱한 거는 보통의 건물들, 상가 건물들 기준으로 해서 4를 곱한 거고 뭐 아파트나 주거 같은 거 보통 3m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4m로 넣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완성된 건물들을 대지 위에다가 딱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를 그 전에 조금 바꿔서 이 건물들을 대지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건물의 라인들, 건물의 커브를 먼저 대지 위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얘를 중간에 이렇게 끼워들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대지에 맞게 올려주는 방법은 먼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쏴줄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트 이렇게 보면은 종류가 다 달라요. 프로젝트, 커브, 건투어, B랩 이걸 사용해서 쏴줄 겁니다. 그래서 건물 커브를 여기에 쏴준다. 이 디렉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0,0,1이면 이제 Z 벡터를 말하는 거죠. Z 유닛 벡터. 그래서 이렇게 달라가서 붙게 됩니다. 그러면 지형에 맞게 얘가 프로젝트 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형을 한번 켜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형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건데 얘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이게 그대로 올라와야 될까요? 했을 때 이제 이런 높은 곳에 오면은 만들었을 때 땅에서 건물이 떠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지점에서부터 이게 올라와야지 이 땅에 딱 들어맞는 건물이 됩니다. 이게 항상 이제 건물 올리다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 최저점을 기준으로 이 건물의 커브를 위로 올려줄 거예요. 최저점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운딩 박스를 사용해서 얘를 묶어줘요. 그러면 얘를 딱 가두는 이 케이지가 만들어져요. 이 박스가 만들어져요. 이제 이 중에서 여기에 이 점, 요 4개 중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 높이를 재주면 이제 내가 얘를 올려보내야 할 Z 값이 나오는 겁니다. 얘를 이제 잡아주는 방법은 deconstruct B랩 써서 연결을 해줍니다. 하면은 이렇게 면들 그리고 엣지 점들 이렇게 잡아줘요. 이 중에서 또 리스트 아이템 써서 이 점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점을 기준으로 딱 연결해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잡히는 점이 이제 이 순서상에서 이렇게 밑에 잡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낮은 곳에 점이 잡혀요. 그래서 이 점을 그러니까 얘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 점의 XYZ 좌표를 구해줍니다. 이 deconstruct 하면은 이 포인트의 X 좌표, Y 좌표, Z 좌표를 잡아줘요. 그래서 이 Z 좌표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야 될 높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널이라고 잡힌 거는 이제 정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실패했거나 뭔가 깨져 있거나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해결을 해볼게요. 자, 요 Z 값만큼 올려주려면은 다시 벡터를 먹여줘야겠죠. Z, 유닛 Z.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된 이상 그 방향이 없는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Z를 먹이는 순간 이게 벡터로 변해서 그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애가 됩니다. 이만큼 이제 요 커브를 무브 해주면 되겠죠. 무브 해서 여기 지오메트리랑 모션에다가 벡터 넣어주고 이 지오메트리에는 이 건물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할 거예요. 좀 이상하게 올라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지금 요 트리를 일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얘랑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얘랑 얘 뭔가 이제 내 예상대로 안 되고 뭔가 이상하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판넬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네 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애들의 계열하고 여기 있는 애들의 계열이 달라서 그래요. 얘는 지금 요 그룹에 속한 하나, 요 그룹에 속한 하나, 얘는 한 그룹에 속한 모든 커브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만큼을 얘에 대해서 계산하고 얘에 대해서 계산하고 얘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 그래스호퍼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랑 같은 방식의 모양으로 낮춰주면은 해결이 돼요. 그거는 이제 플래튼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를 다 펼쳐가지고 그 그룹에 있던 애들을 다 빼내서 이렇게 한 그룹 안에 있는 애들로 정렬을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일치가 돼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딱 붙은 상태로 올라옵니다. 지금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 지금 얘네들이 다 방해하고 있으니까 여기 다 꺼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커브가 올라온 상태예요. 아까 얘하고 다른 거는 뭔지 아시죠?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 된 커브의 가장 낮은 점에 요 밑에 있던 이 건물 커브들이 올라와서 딱 붙었다. 이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얘도 이제 숨겨줄게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아까 했던 방식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 무브를 얘네들을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연결해 줍니다. 이랬을 때 제대로 올라왔나 볼까요? 자, 이렇게 올라왔죠.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얘가 가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전체를 다시 이 부분을 완성했으니까 전체를 만들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아이솔레이트 된 애들을 켜줘서 이 전체를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개체 수가 확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연산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이 대지는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 숫자는 지금 보시면 요만큼만 불러져 있는 상태고 건물도 요만큼만 있는 상태니까 얘네들은 다시 먹여줘야 돼요.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줍니다. 생각보다 금방 왔네요. 이제 건물은 요 빌딩 레이어 잡아서 개체 선택하고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걸릴 거예요. 이 컴퓨터 좋은 사람들은 되게 금방 돼서 이점이 있어요. 근데 제 거는 지금 벌써 한 얼마나 썼지? 한 7년 정도는 쓴 것 같은데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런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얘가 안 걸리면 프로젝트가 안 되니까 정보값이 안 생겨가지고 그런 애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된 커브가 생겨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 건물들의 매칭 시켜줄 데이터가 없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막 지형에 맞게 안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좀 그전에는 이 범위를 축소시켜서 잡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많은 상황에서 얘를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를 해서 해결해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어, 여기에서 데이터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된 데이터가 없는 애들은 그냥 땅바닥에 있는 커브를 그대로 쓴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된 커브에서 이렇게 올려준 커브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있는 커브를 써가지고 얘를 올려준다. 이런 방법으로 중간에 과정을 하나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런 애들이 지금 정보가 없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실패한 애들.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리스트 아이템을 얘네들한테 리스트 아이템을 이렇게 먹여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널이라고 나옵니다. 잘못된 애들. 그리고 여기 세트 탭에 가보시면 이렇게 replace 널을 교체시켜준다. 이런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여기 넣어서 이 중에서 널 값이 나오는 애를 다른 애들로 대체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플레이스 하는 리스트를 여기에 그냥 딱 건물 얘네를 넣어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된 리스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1919 지금 1992 이렇게 해서 바뀌어 있어요. 1992 여기에서 실패했던 애들을 그냥 다 일로 바꿔준 겁니다. 이제 요 바운딩 박스 하는 데부터 그냥 여기에 새로 만들어진 애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던 애를 그냥 이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성공한 애들은 이렇게 제대로 올라왔어요. 여기 잘 안 보여서 원래 실제 돼지 모델을 켰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여기에 제대로 올라왔던 애들은 다 이렇게 제대로 올라온 상태고 그 탈락한 애들, 요런 애들은 그냥 밑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를 베이크한 후에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얘를 베이크해서 라이노에다가 넣어줍시다. 이렇게 하고 꺼주고 이러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저 땅이랑 딱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애들. 이 라이노 6부터 약간 이 기본 렌더링 뷰가 되게 괜찮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활용해서 바로바로 좀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거 렌더링해서 이런 태양이랑 이 스카이라이트 좀 적당히 조절을 해서 봐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배치도 상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뽑아내겠다 하면은 이제 딱 놓고 뷰 캡처 투 파일 이거를 쳐주면은 이걸 이미지로 저장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화면 원래 크기대로 하면은 이런 정도 크기 이미지가 나와요. 이거를 뭐 2배를 곱해서 뽑을 수도 있고 3배를 곱해서 뽑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 능력이 좋아야지 좀 빨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1배수는 바로바로 저장이 되니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저장이 됩니다. 대신에 이건 좀 깨지니까 좀 더 배수를 높여가지고 뽑아주면 좋겠죠. 이렇게만 봐도 꽤 이쁘죠. 이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들어낸 알고리즘이 되게 대단하다거나 뭐 엄청 복잡한 무언가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작업 중에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듯이 필요한 것들을 딱 만들어내고 짜내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구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구현해낸 그런 아이디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함께 다뤄본 이 알고리즘을 또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응용해보고 다른 요소들을 추가해보면서 한번 발전시켜보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궁금하신 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 아니면은 필요한 것들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최대한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기획해 볼 테니까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